예언자이보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서 패했다. 뭐 토넘 경기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익히 예상됐던 일이라 특별하지는 않지만 손흥민의 좌절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되어 아쉽기 그지없다. 어느 때처럼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손흥민의 곁으로 많은 선수들이 와서 위로해줬는데 덕배야 이기 알던 손흥민과 가까운 관계이고 이외에 새 인물들 몇몇 등장했기에 이들과 손흥민의 인연을 소개해본다. 먼저 그냥 지나가면 아쉬우니 데브라이너는 군대 시절 볼스부르크 소속으로 손흥민과 많은 대결을 펼쳤다. 특히나 첫 인연이 유명한데 당시 전반에 3대0으로 끌려가다 후반 손흥민이 헤드트릭을 했으나 결국 5대4로 패했던 경기가 있었다. 경기 후 데브라이너가 먼저 다가와 유니폼을 바꿔 입으며 이들의 친밀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후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영국으로 건너와 맨시티와 토트넘에서 각기 1000억이 넘는 몸값을 기록하며 EPL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만났을 때마다 서로 친밀한 웃음을 지으며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는 사이다. 두 번째로 손흥민에게 다가온 선수는 권도안이다. 권도안은 손흥민과 같은 시기에 바로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선수이다. 당연히 양봉업자 시절에 손흥민을 잘 알고 있으며 크게 알려지진 않았으나 나름 익숙한 얼굴일 것이다. 이번에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진정으로 손흥민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엿보였다. 다음은 필포든이다. 요즘 가장 잘나가는 어린 선수인데 유스에서 올라와 올해 맨시티에서 만개하기 시작한 선수라 손흥민과 오래된 이전 인연은 없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손흥민을 좋아했다고 하며 그래서 그런지 주전으로 뛰는 올해 손흥민과 항상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나름의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다. 다음은 카일 워커다. 워커는 알다시피 전 토트넘 선수다. 15년부터 17년까지 왼쪽 윙백으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팀 동료로 매우 친하게 지냈었다. 워커는 손흥민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손흥민은 요즘 불타오르고 있다. 그는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여전히 매우 친한 친구 사이다. 그는 정말 착한 친구 라고 말하며 그는 지금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그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 보상을 받고 있다. 라고 손흥민에 대해 인터뷰했었는데 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과연 우리가 새벽에 매경기 그의 골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혹은 비난할 수 있는 오늘이 오기까지 얼마나 피나게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경기력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도 손흥민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손흥민이 딱히 한 게 없는 거 맞다. 근디 말이다. 요리스 외에 토트넘에서 오늘 뭔가 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나? 세계 최고의 몸값인 케인은 뭔가를 보여줬나? 베일은 뭔가를 했었나? 슈팅 하나도 못 쐈다. 우선 공격 수는 기회가 와야 뭘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손흥민의 1대1에 대한 영상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맨시티처럼 상대 선수의 스피드, 힘, 1대1 능력이 나보다 강하거나 나 못지않은 선수들이 미리 자리 잡고 수비를 하면 정지 상태에서 시작해 그걸 억지로 뚫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 설사 한 명을 어찌 제낀다고 해도 뒤에서 바로 커버가 붙기 때문에 70-80%는 공을 뺏기거나 에러를 하게 되고 잘해봐야 코너킥 정도나 얻는다. 저런 상황에서 모두가 환호하게 조조의 100만 대군을 홀로 가르며 아두를 구해내던 조은처럼 혼자 맨시티 수비벽을 박살내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물론 없는 건 아니다. 있다 분명히. 예를 들면 메시, 마라도나, 호나우딩요, 아이버슨, 코비 브라이언트, 또 홀딱 벗고 경기장에 난입한 여자 관종 등등. 하지만 손흥민이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걸 어쩌겠나? 손흥민에게 그런 걸 바란다면 지금 비난하지 말고 적어도 10년 전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에게 가서 메시 같은 개인기를 길러라. 아님 너 10년 후에 1000억짜리 선수가 돼도 캐 욕처먹는다 라고 충고해주거나 아님 20년 전으로 가 손정웅 씨에게 아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개인기를 길러야지. 하고 호통을 쳐주거나 뭐 그게 현실적이지 30살짜리 EPL 몸값 8위의 선수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울보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다. 영국 아더리 또 왜 우냐 쇼 아니냐 니 땜시 졌다. 오지게 비난들을 하고 있는디 걔들은 다 알다시피 피쉬앤칩스나 처먹고 인종차별을 즐기는 싸가지 없는 얼간이들이니 그렇다고 하지만 사정하는 우리가 손흥민을 그런 논리로 비난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손흥민은 차분 박지성과 달리 개인의 성취에 비해 팀으로서 결과물을 얻는 게 거의 없다. 오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거 외에는 2014년, 2018년 월드컵 16강 좌절,
아시안컵 좌절, 올림픽 좌절, 챔스 좌절, 리그 우승 좌절. 번번이 중요한 경기에서 쓴맛만을 받았다. 카라바오컵이 허접한 컵일지라도 그거라도 한번 우승해보고 싶은 손흥민의 심정이 이해가 다들 안 가나? 더욱이 쇼라는 건 정말 웃기는데 손흥민이 누구 보여주려고 울보쇼를 하겠나? 로베르토 바조처럼 월드컵 결승에서 페널티를 놓친 것도 아니고 카리우스처럼 챔스 결승에서 어미닭이 돼서 알을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같이 못한 역부족인 경기에서 똑같이 못했을 뿐이다. 손흥민은 이미 세계 최고 리그인 EPL 탑10에 들어간 몸값의 선수이고 수백억의 연봉과 광고, 축구가 생긴 이래 압도적인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이며 라이벌 일본 선수들도 근접할 수 없는 선수라 칭하고 있고 주차장에 18억짜리 라페라리, 마세라티, 지육 3지엘리 등이 주차되어 있는 매우 성공한 선수다. 듣보잡 네티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 만큼 절박한 사람은 이미 아니다. 한다디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경기고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한 경기다. 역티포티 시절 알리, 에릭슨이 함께했던 시절에 비해 현 토트넘 전력이 매우 약해져 있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준 경기였다. 다만 하나, 손흥민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무리뉴 시절 단순한 전술적 역할 때문인지 손흥민이 적절한 위치를 잘 못 찾는 듯하다. 원래 손흥민 존이라 할 수 있는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가마차는 슛이 일품이었고 이걸로 맨시티도 침몰시켰는데 이런 골이 올해는 없다. 아마도 뒤에서 항상 뛰어들어가는 연습만 무리뉴 밑에서 주구장창 하다보니 포티 시절 자신의 가지고 있던 여러 공격 무기들을 좀 까먹는 듯한데 이런 경우는 흔하다. 잘하는 플레이도 안 하게 되면 낯설고 또 계속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좀 더 자신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되찾고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0m, 30m 달리기는 여전히 위력적인데 5m, 10m 폭발적인 스타트로 단거리를 돌파하는 시도가 거의 없다. 즉 이번 경기 스털링 같은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주로 손흥민이 돌파력이 없다고 올해 특히나 비난을 많이 먹고 있는데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허벅지 쪽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딱히 아픈 건 아닌데 그렇다고 꺼리낌 없이 풀파워를 쓰기에는 뭔가 불안한, 그래서 그런 짧은 거리, 허벅지에 부하가 많이 가는 강한 스타트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노쇠화로 순발력이 늦어져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손흥민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부상까진 아니더라도 100% 몸 상태는 아닌 듯하다. 자, 이 의견에 동의하면 좋아요를, 아니다 울보 손흥민 캐 못한다 생각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 한 가지 더, 예언자 일보답게 예언을 해본다면 구독을 누르는 사람은 로또 단독 1등을 먹을 거라 예언해보겠다. 크크크. 어차피 800만 분의 1이건 1억 분의 1이건 당사자인 나에게는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던가 결국 확률은 50대 50이다. 다들 행운의 여신과 꿈같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쥐길 바란다. 굿럭.